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급히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네. 이 서한 내용을 보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당신의 발언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에 근거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번 회담이 열리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유를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서한 내용에는, 네. 지난 24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역시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내부에, 예. 트럼프 정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어떤 불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의 내용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음, 특히나 펜스 부통령이 지난 5월 중순이죠. 존 볼튼의 리비아식 발언 이후에 예. 정리가 되는 듯 하더니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펜스 부통령이 다시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반발한 건데, 네네. 에, 뭐 북한의 그 반발도 거칩니다만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이야기. 이거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건 결국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북한은 당연히 이제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음,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 상호 이런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목소리에 굴복할 트럼프 대통령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사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에는 북한이 당연히 거부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회담이 취소가 됐겠느냐 결국은 북미 간의 북핵 해법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오늘 많이 나오던데요. 아, 북핵 해법에 대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어, 북핵이 해법이라는 건 미국이 원하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비핵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의 그 과정들을 보면 폼페이오가 두 번의 북한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된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 충분히 어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핵 해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은 큰 차이라기보다는 이거 아마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두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동아시아 질서를 뒤바꾸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한 65년 동안 이어진 이런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의 노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네. 기존의 60년 넘은 패턴을 바꾼다는 게 역시나 미국의 보수 진영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어떤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음. 것들이 북한의 어떤 빌미, 즉 북한이 계속 이제 반발해 왔잖아요. 예. 이런 반발이 나올 때 북한의 이런 것들이 미국의 보수 진영에게는 상당한 빌미가 되었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결국은 이번에 이 최부상의 발언을 문제 삼긴 했지만 이 내부적인 트럼프 정부 내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해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시기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어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습니다. 이거는 비핵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로 실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네. 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폐기 행사를 진행한 후에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에 다시 한번 명백히 이렇게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가 잘 진행될까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 그랬죠. 한국 기자단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들어가게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어제 이제 보도가 되었죠. 북한에서도 핵무기 연구소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네. 갱도라든가 시설에 대한 폐기가 잘 폭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고 나서 반나절 만에 그 미국에서 이제 취소 통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은 어,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얻을 것만 얻어가고 결국 대화를 취소하는 그렇죠. 뭐 이런 행태를 보인 게 아니냐 음. 이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뭐 지금 모습은 모양새는 미국이 가져갈 것만 가져간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판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음. 즉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과연 실무 접촉에서부터 대화로 이어지는 그런 행위가 순조롭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네. 사실 행동으로 보여준 거는 북한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인 억류자 석방도 이미 실시를 한 상태고 또 어제는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자마자 협상 파트너에게 어찌 보면 배신을 당한 격이 됐단 말이죠. 네 북,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참 염려스럽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단 지금 외신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북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져 왔던 최근의 위원장에 대해서 말고 그동안 알려져 왔던 김정은 위원장은 좀 즉흥적이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글쎄요, 이제 북한도 지금 상당히 좀 곤란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즉흥적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그렇죠. 없고요. 예. 중요한 것은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경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당 7기 3차 전원의 결정이잖아요. 네. 당의 결정은 어쨌든 비핵화를 하면서 경제 발전에 있는데 그래서 비핵화를 좀 중단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체제 보장이 가능할 때 이게 진행되는 것인데 네. 만약에 미국이 체제 보장에 동조하지 않고 또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북한은 결국은 당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비핵화 노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체제 안정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결국 노선을 변경하고 경제 발전을 일단 중단하고 다시 어떤 군사적인 무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을 파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될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봐야 될지, 뭐 이게 좀 네,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하루 만에 지금 손바닥이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이거는 뭐 북미 관계는 아주 심각하지만 한미 정상 간의 이야기도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네. 우선은 미국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일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는 우리 그 대화 채널 만들어진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예. 남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여기서 그 북한과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또는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어떤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즉 북한이든 우리든 서로 군사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이런 것부터 우선 시작하면서 북미 간의 그 분위기의 변화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바뀐다면 손바닥을 뒤집은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마음이 바뀐다면은 뭐 편지든 연락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기로도 했었고, 예. 지금은 북한의 반응, 거친 반응 때문에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예. 본인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미국의 이러한 그 반응에 대해서 북한이 에, 그러면 대화를 하자 또 전화를 해서 뭔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최선희 부상의 내용도 그렇지만 음.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계속적으로 리비아식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북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입장은 북한도 이해는 하겠지만 아마 대화 재개를 북한이 먼저 요청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겠고 또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우리가 많이 주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